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은 다음 순간입니다. 돈 모을 수 있는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부모가 떠나면 형제 자매도 남입니다. 서로 먹고 살기 바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젊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제 방송 이제 알고리즘 보면 가장 많은 나이대가 한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이 라인이 제일 많아요. 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보통 이 나이대가 뭐 남자 입장에서 가장 전성기라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전성기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스포츠 보면 그 단어 중에 에이징 커브라고 하시죠.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 뭐냐 하면 특정 나이 때 잘하다가 특정 나이 지나면서 꺾이는 거예요. 실력이. 한번 꺾이면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야구 선수가 그런 케이스 많죠. 보통 야구선 전성기가 최대 전성기가 보통 한 30 중반 그 정도가 고점이고, 예, 조금씩 내려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팍 내려가요. 예, 아무리 관리 잘해도.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이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도 이 나이 앞에서 장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운동선수만 그럴까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이징 커브는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일단 나이 먹으면 노화가 오죠. 노화. 늦습니다. 주름살 생기고 머리카락 빠지고 치아 안 좋아지고 살찌고. 이것도 에이징 커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에이징 커브를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세게 맞긴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 먹고 우울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젊을 때 모습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노안,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에이징 커브죠. 근데 진짜 에이징 커브는 뭐냐 하면 그래. 나이 먹고 이제 내가 뭔가 보다 나은 인생을 살려가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취업 시장을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면 희망퇴직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희망퇴직.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 나이대가 보통 기업에서 40대 초반에서 한 40 중반,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대 초중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왜 희망퇴직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라에서 그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데 돈을 주고 보내는 거잖아요. 일본 좋을 수 있겠지만 왜 그걸 두려워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그 나이 때 나가면 일단 이 이상 직장에 저 들어갈 일 없고, 이 이상 직장이 아니라 다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나이에 대한 어떤 그 직업의 엄격함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희망퇴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왜 희망퇴직에 대해 불안해하냐면 나가긴 할 텐데 내가 그 회사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오래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돈을 벌었는데 남아있는 게 얼마나 없다니까. 남아있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직장을 계속 오래 다니고 싶지만 고용주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용주는.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돈을 마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입니다. 뭐 대기업에서 보통 희망퇴직 때까지 이제 버티는 게 한 15년에서 20년? 그 사이로 잡아야겠죠. 그럼 그 사이 때 절대 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닐 거면 10억 이상 벌겠죠. 근데 막상 이제 10억 이상 벌었으면 이제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이제 벌이에 비해 남겨놓은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뭔가 이제 좀 못하거나 찍히면 이제 내보내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보통 공고사직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안하죠. 내가 몇 개월치 월급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만약 제안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꼬투리 하나 잡고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꼬투리 이제 가보면 패신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네요. 이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난독증 심하다는 거야. 저렇게 기사를 잘못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자 전년 퇴직일 기준으로 최대 4억 3천만 원이었어. 최대 10년 이상 한 사람 다 주는 게 아니라 근소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대가 맥시멈이 4억 3천만 원이에요. 10년 이상 한 사람 다 주는 게 아니야. 아니 저러면 다 나가 저러면 희망 퇴직하는데 10년 이상 10년까지 포함되는 거잖아. 여기서 기사를 똑바로 읽어야 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요즘에 좀 진짜 심각해.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못 읽어. 문맥 파악을 못 한다고.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맨날 스마트폰 슬라이드 맨날 슥슥 넣는 게 보다 보니 머리 글자 보다 보니까 새벽내가 모르는 거야. 아니 기업에서 제가 알기로 많이 아무리 희망퇴직 많이 줘봐야 3억 선은 안 넘길 텐데 웬만하면 그것도 3억 선도 한 근속 20년 넘어가신 분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희망퇴직도 근속 기간에 따라 받는 게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희망퇴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있잖아요. 직장을 열심히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녀야 되고 다니는 만큼 우리가 버는 돈을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벌이가 많으면 이 씀씀이가 많이 커져요. 커집니다. 근데 커지면 안 돼요. 대다수의 사기업 월급쟁이들 보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회사를 다닌다고 쳤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최대한 많이 남겨먹어야 됩니다. 왜냐 언젠간 내가 짐 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앞으로 이제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내가 이 회사를 웬만하면 다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다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니되 다니는 기간 동안 받는 월급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허세분이 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죠? 뭐 부모님 계신 분도 있고 뭐 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 둘 중에 한 분만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형제 관계라는 게 보면 나이 먹으면 말이죠 형제지 웬만하면 잘 안 봅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 이제 제사나 뭐 그 손묘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요즘에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 세대 돌아가시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차례 문화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돼. 명절 문화도 많이 없어질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거 없어지면 형제 관계도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없는데 따로 언제 만나겠어. 왕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도움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챙겨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뭔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못 갚아. 그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게.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내가 잘 살아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 생기면 끝이에요. 끝. 내가 막 금전적으로 뭔가 리스크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챙겨준 사람 없어. 아무도.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앞가림 잘해야 되고 내가 돈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나면 형제 자매가 남이 된다. 진리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크죠.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진실. 여러분 형제자매들 입장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 집에 살 때, 본가에 살 때 아직 미성년자일 때 이제 뭐 한 집에 사고 밥 먹고 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형제 있을 거 아니야. 뭐 형 누나나 아니 여동생 남동생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최근에 성인 되고 나서 밥다운 밥을 먹어본 적이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없을 거예요. 언제 먹었지? 아니면 사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가 얼마 있습니까? 연락을 아예 안 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명절날 보면 어색해요, 이게. 어색합니다, 이게. 그나마 부모님 있으니까 명절날 찾아뵙고 하는 건데, 이제 부모님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신다거나 하면 계속 만나실 거예요. 부모님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연락 주고받고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관계라는 것도 서로 가까이 연락하고 만날 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형제 관계 진짜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면. 그 말인 즉슨 이제 형제라고 도와주고 의리 갖추고 형제 과시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호영호제하고 이런 말도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요즘 사람들 개인주의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 살다가 문제 생기면 내 형제가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에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애초에 형제한테 돈 받을 생각이나 의지할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잘못 사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니까. 각자 자신을 책임져야 됩니다. 각자. 내가 뭔가 문제 생겼을 경우에 누가 나서준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억울하기보다는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각자 준비하신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도움 받지 못하니까 잘 살아야겠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겠죠. 돈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일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